안녕하세요, 로프드라이브입니다. 오늘 탁구 잡담 주제는요, 중펜에 대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한 30분여 녹화를 하고 있었는데 제 아들이 와서 깽판을 쳤기 때문에 다시 제가 녹화를 좀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좀 짤막짤막하게 끊어서 하도록 할게요. 먼저는 우선 중펜 구입하시면 깎으셔야죠. 안 깎으셔도 뭐 그냥 사용하시는데 큰 지장이 없다라는 분들 계시지만, 그런 분들은 이제 백 쪽에 이 각이 안 나옵니다. 아니, 지금 제가 평상시에 치는 것처럼 저는 이제 엄지 많이 넣고요. 지금 현재 많이 넣고. 근데 이 판으로 잡고서 하는 것과, 그리고 이제 러버를 잡고 할 때는 좀 느낌이 또 달라요. 더 많이 눕게 됩니다. 이유는 이 러버 두께만큼 위로 올라가고, 요 러버 위에다가 엄지손가락이 올라가기 때문에 요 지금 손가락 이 높이가 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뭐 중지도 마찬가지죠. 요 이제 나무 자체보다 이제 이만큼 2.0mm 혹은 2.1, 2mm 정도의 이 두께가 더 올라오기 때문에 요 느낌 자체가 좀 달라요. 예. 제 또 둘째 아들이 와가지고 지금 보고 있는데, 어쨌건 네. 그래서 우선은 깎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고요. 깎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깎을 때 몇 가지 이제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제 1펜에서 넘어오신 분들, 아까 사실 영상을 찍다가 이제 적었는데, 요 부분, 그리고 두께적으로 요렇게 흔히 말해서 따내는 거죠. 파내는 거죠. 칼로는 이렇게 안쪽으로 파내는 거죠. 파서 요런 형식의 이제 그립을 갖다 잡게 되는데, 요렇게 이제 잡았을 때 뭐 장단점이 있어요. 우선 먼저는 이 부분을 갖다 따내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 이제 치시다 보면은 검지 부분, 특별히 요 부분이 지금 살이 눌렸죠. 요 부분 눌리는 부분이 사실은 있으면 안 돼요. 장기적으로 갔을 때 이제 권충증후군과 같은 관절염에 걸리기가 쉽고요, 검지. 그리고 중지 자체도 이렇게 지금 검지를 후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걸어서 쓰시게 되면 말리게 됩니다. 말리게 되는데, 말리게 됐을 때 요런 모양이 되는데, 요 중지의 요 관절 부분이 굉장히 아파요. 해서 제가 한 2년여 이렇게 레슨을 받으면서 쳤을 때 굉장히 이제 손이 아파가지고 잘 접히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뭐 하루 이틀 이제 참으면 된다라고 했는데 1, 2년 해도 안 돼서 제가 이제 했던 방식이 이 엄지 부분을 따는 겁니다. 뭐 비슷하게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디테일한 부분들이 있기는 해요. 우선은 엄지를 갖다 따냈어요. 좀 많이 그때는 깎았습니다. 많이 깎아서 엄지를 갖다 넣다 보니까 제가 그 전에 몰랐던, 저는 생각지 못했던 엄지를 까내면서 자연히 엄지가 많이 들어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요 부분에서 좀 이제 헤드가, 자 보세요. 여기서 엄지가 들어간다라는 의미가 이렇게 들어간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각이 이렇게 안쪽으로 대각선 사선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각이.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헤드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예. 요걸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엄지를 많이 넣어라. 그러니까 엄지를 억지로 이렇게 많이 넣으면은 엄지 요 또 관절이나 뿌리가 좀 아프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아니라 엄지를 많이 넣으라는 건 안쪽으로 넣으라는 겁니다. 이제 깎아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엄지가 들어가게 되고, 그럼 헤드가 살짝 떨어지게 됩니다. 살짝 이렇게 떨어지게 되죠. 이렇게 각도가 좀 바뀌죠. 바뀌고, 그러면 요 상태에 있던 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차이 나시겠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서 요 지문 쪽으로 잡게 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관절이 옆으로 이렇게 꺾을 때는 아프지만은 이렇게 됐을 때는, 이렇게 잡았을 때는 아플 리가 없잖아요. 해서 저는 지금 전혀 중편을 치지만은 손가락이나 손에 대한 무리가 전혀 없고요. 또 하나, 이렇게 치게 되면은 무게감이 훨씬 더 덜 합니다. 예. 왜냐면 온전한 파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때 이제 디테일하게 좀 이야기를 드리면은, 파내는데 이렇게 했을 때는 요 안쪽을 까내는 게 맞지만, 각 자체가 바뀌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요 바깥쪽 부분, 요 부분하고, 그리고 엄지 부분은 이쪽은 까내봤자 소용이 없어요. 요 안쪽 부분을 까내야 됩니다. 요 안쪽. 그러니까 요 부분을 갖다 이제 까내는 게 핵심이에요. 나머지는 이제
좀 균형을 맞춰가지고 자기가 알아서 뭐 예쁘게 까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이제 코치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펴서 이렇게 잡으라고 이야기를 갖다 하시는데, 근데 제가 이거 실제로 이렇게 잡아보니까는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더 좋은 것 같고, 저는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좀 안으로 당겨서 잡았습니다. 당겨서 잡은 이유는 이 손목 회전을 갖다 더 많이 주기 위해서 그래요. 사실 제가 이제 탁구를 치는 것을 옆에서 보면서 중펜 치시는 분들이나 뭐 쉐이크 치시는 분들 마찬가지로 손목을 너무 좀 과도하게 움직이는 거 아니냐, 손목 뭐 무리가 가거나 아프지 않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전혀 아프지 않습니다. 이유는 바로 요 라켓 파지법에 있는데요. 저는 이제 요 손목을 이 수평으로 이렇게 뿐만 아니라 요 부분도 사용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요 이제 중지서부터 이어지는 요걸 갖다가 좀 공간을 갖다 유지하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보니까는 이렇게 피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제가 펴서 한번 쳐보니까 조금 더 손이랑 밀착되죠. 당연하죠. 손이랑 조금 더 밀착되다 보니까 흔들리지 않고, 특히 포핸드 쪽, 백핸드 같은 경우에는 저처럼 이렇게 하는 게 더 편할 수 있어요. 앞뒤로도 움직일 수 있고 손을 좀 더 유연하게 이제 쓰기에 편하다는 장점이 있는데, 근데 요 이제 중지를 갖다가 쭉 밀어서 이렇게 핀 상태로 잡다 보면은 조금 더 강력하게 파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다만 그 코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듯이 백쇼트 할 때 이제 중지 부분에 공이 좀 많이 맞는다라고 해요. 저는 이제 이렇게 요런 형식으로 잡았었는데, 요 면적 자체가, 공 맞는 면적 자체가 스위스팟이 한 요 정도 있기 때문에 살짝 위태위태한 부분들이 있어서 요거는 이제 선택 사항일 것 같고요. 다만 요 그립적인 부분, 자, 첫 번째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엄지가 들어간다. 엄지가 들어가는 게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중지가 옆에서 위로 세워진다. 그래서 검지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이렇게 들리죠. 이렇게 지금 들렸죠. 이렇게 들렸습니다. 자연히 이렇게 들리게 되는데 이 부분이 들리지 않으려면 이 부분을 깎아줘야죠. 그러면 엄지 부분이 깊이 들어가도 들리지가 않죠. 딱 맞물리게 됩니다. 제가 이제 그립에 대해서 좀 강조하는 것은 우선 편해야 된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꽉 잡혀야 된다. 그러려면 요 면적, 요 지금 윙 쪽 면적이 이 가락의 요 면적과 완전 일치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일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일치가 되어야 하는데, 만약 이렇게 각진 부분, 안 날린 부분을 하게 되면은 맞는 면적이 넓지가 않고 이 점으로 지금 잡게 되죠. 이러면은 우선 기본적으로 손이 저려요. 그래서 라켓 중펜 라켓을 잡고서 스윙을 몇 번 할 때 손이 좀 저리고, 특히 손가락이 피가 잘 안 통한다 했을 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 그립 다듬는 부분, 지금 설명해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고요. 근데 그 코치님에게 배우는 그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어 하는 그분의 코치님 에게 배우는 제자분이 이야기를 해주시기를, 그때 코치님은 이제 밝히진 않았지만은 요 부분을 깎으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왼쪽 엄지가 들어가는 부분은 깎지 마라. 엄지 부분은 받쳐야 되니까 깎지 말고, 그리고 검지 부분에 있어서 따내는 형식이 아니라 이런 형식으로 요 삼각형 지점으로 요 형식으로 요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대각선 각만 살짝 줘가지고 살살살살 다듬으면서 잡아봐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그렇게 지금까지 그립을 다듬어 본 적이 없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다듬었을 때에 제가 그 제자분이신 모모님 그분의 그립을 잡아봤을 때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해서 저도 다음 영상에서는 그렇게 아마 깎는 그 방법을 갖다 좀 취해 보려고 합니다. 어쨌건 이렇게 지금 그립에 대해서 강조드린 이유는요, 하나예요. 뭐 꽉 잡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게 있지만은, 제일 핵심은 중펜에서 백을 갖다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흔히 이제
우리가 제가 이 하남 체육관에서도 그래도 몇 명 이제 중팬분들 봤는데 백을 갖다 제대로 쓰실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제가 사실 전국적으로 이제 다니면서 중팬 백을 이렇게 좀 이렇게 굴리거나 이렇게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어쨌건 백 자체가 어떤 한계성을 딱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지점, 그 각도, 그 스윙으로만 가능한 그런 백 사용을 갖다 많이 하시는데 사실 굉장히 자유롭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유롭게 쓰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요렇게 잡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 왕아웃식이다라고 그 코치님께서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뭐 왕아웃이든 마린이든 뭐 슈신이든 저는 그런 건 잘 모르겠고 제가 탁구 치면서 가장 핵심은 그거예요. 백을 쓰기 위해서는 우선 백이 열려야 됩니다. 백이 열려야 돼요. 백이 열려야 돼요. 그리고 백이 열릴 때 보세요. 검지 부분. 자, 지금 이 상태에서 백이 열린다라는 부분은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당연히 이 검지가 이렇게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살짝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전히 검지가 떨어지는 거랑은 좀 달라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검지는 딱 닫고 있습니다. 누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할 때는 이렇게 하면서 이 검지가 저는 이렇게 누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살짝 올라가게 됩니다. 살짝 이렇게 당겨지는 거죠. 검지가 당겨지고 엄지를 누르고 그리고 중지 부분은 이 상태에서 이렇게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누르는 거죠. 이때 이제 검지 부분을 뒤로 당기면서 각을 만들어줘서 열어주는 거. 이 각을 갖다 만들기 위해서 사실은 이 중펜 지금 그립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잡으시는 분들은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화면으로는 잘 보이진 않겠지만 이 상대방 쪽에서 보면 이렇게 지금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안 되기 때문에 많이들 이렇게 세워서 그 코치님께서도 이야기를 해주시지만 이렇게 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 요렇게 지금 쇼트를 갖다 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여러 기술적인 제약을 갖다 받게 되죠. 흔히 말해서 옆으로 거는 거는 가능하지만 앞으로 거는 게 좀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걸게 되면 옆으로 나가게 돼요. 옆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게 커브도 하는 것이 좀 그런 제약들이 있고요. 그런데 요 엄지를 갖다 많이 넣고 각을 갖다 열게 되면은 사실은 요 그립만 해도 여러분들 중펜의 어떤 뭐 치카타, 대상 드라이브, 뭐 전진, 중진 여러분들이 고민했었던 어떤 해결책이 그 어떤 레슨보다도 빠르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제가 사실 시타하는 영상들도 좀 찍어 보려고 하는데 제가 워낙 하수이다 보니까는 탁구 실력적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이는 것은 좀 부끄러울지 모르지만 요 백 쪽인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좀 요런 요소들을 갖다 생각을 할 필요는 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은 요 그립적인 부분에 대한 첫 번째 편이고요. 요 그립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디테일한 여러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드릴게요. 좀 자주자주 요 중펜적인 부분들은 좀 이야기를 드리고 중펜 쓰시는 분들 뭐 여러분들이 사실 전부 다 그립이 다 달라요. 그 이유들이 있고 그분들의 특기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쫙 나눠서 참고로 제 이제 특기는 치카타하고 이제 대상 드라이브입니다. 물론 이제 중진 드라이브도 있는데 저는 이제 뿌리는 드라이브보다는 회전으로 연결형 드라이브를 갖다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흘리기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오른쪽을 보면서 왼쪽으로 흘릴 때 이런 형식으로 이제 꺾이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흘리게 되죠. 하면은 공이 분명 상대는 오른쪽으로 간다고 생각하는데 공은 왼쪽으로 이렇게 가는 흘리기가 이제 주 특기입니다. 근데 요걸 하기 위해서 이제 저는 요 부분에 공간을 줘서 앞뒤의 움직임도 조금 더 원활하게 그리고 위아래 요것도 좀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제 단점은 이러다 보니까는 포핸드가 조금 약해요. 포핸드가 약하다라는 좀 단점이 있어요. 물론 저는 이제 스매싱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파워적인 부분의 부족함을 갖다가 이제 전 코스를 보면서 좀 찌르는 편이기는 한데 어쨌건 그렇습니다. 근데 그 코치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듯이 중지를 조금 더 밀착시키게 되면은 앞뒤는 못 움직여요. 그러니까 흘리기를 하려면 이 부분은 조금 더 이제 전체적인 화면으로 보여야 되겠지만 하게 되면 옆으로 할 때는 이게 어깨가 많이 앞으로 나가야 돼요. 근데 저처럼 요걸 갖다 당기게 되면은
이 앞뒤로가 사용이 당연히 회전 각도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많이 꺾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걸 갖다가 붙여주게 되면은 꺾이는 게 한계가 있어요. 요 정도 꺾이는 부분이 요걸 갖다가 넣게 되면 이렇게까지 꺾인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앞뒤로는 똑같고요. 어쨌든 이런 장단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스를 좀 드리면서 꼭 연습으로 혹은 레슨을 받으면서 실력이 느는 것 뿐만 아니라 영상을 보면서 어떤 대화를 통해서도 여러분들 충분히 이 중편에 대한 이해가 확실하게 늘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여러 가지 좀 도움을 어떤 소스를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급하게 촬영을 했고 주위 좀 잡음들이 많은 것 이해해 주시고요. 네, 빠른 시일 내에 두 번째 편 다시 올려드릴게요. 네, 지금까지 루프 드라이브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